네, 안녕하세요. 매직 VR입니다. 자, 오늘은 VR 멀미의 종류 및 난이도, 이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고 많이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게 어떤 종류가 있고 얼마만큼의 멀미를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온 게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걸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VR 멀미가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드리면, 시각 정보를 통해서 인지한 정보를 뇌가 기존에 습득한 정보와 다르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VR 멀미예요. 기존에 습득한 정보라는 거는 내가 살아온 방식, 물론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 다 비슷은 하지만 자기가 이제 겪었던 게 있고 겪지 않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뇌가 이제 판단을 할 때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인차도 존재하는 거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VR 멀미의 종류를 크게 7가지로 나눴어요. 7가지로 나누고 그 안에 또 세분화돼서 조금씩 나누는 거 있는데, 그건 뭐 크게 설명하는 건 차차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면 되니까 7가지 종류로 나누고 그거를 레벨 7까지, 가장 쉬움부터 가장 어려운 것까지 되겠죠. 가장 멀미를 많이 유발하는 것,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해서 나눴습니다. 가장 멀미가 안 나는 거 7위죠. 7위. 자, VR 멀미 7위 바로 텔레포트 이동이에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텔레포트, 이런 거예요. 요렇게. 자, 근데 이 텔레포트도 2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게 이 포인트 투 포인트, 점에서 점으로 놓으면은 바로바로 이동을 하죠. 이런 거는 멀미가 없습니다. 왜냐? 그냥 저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겠어요. 미래에 한 100년, 200년 뒤에 순간이동이라는 진짜 기술이 생겨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실제 체감하고 VR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순간이동을 하는 체감하고 틀려지면 그 또한 인지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멀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 해서 멀미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장담해요. 네,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쓰는 게 아리조나 선샤인 같은 경우죠. 대부분 게임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게 7-2번째, 그러니까 텔레포트에서 2번째 가장 쉬운 거, 그게 바로 포인트 투 포인트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텔레포트에서 2번째 이동 방식이에요. 바로 플라이 투 포인트. 자, 요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마블이란 게임에서는 이 방식을 채용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날라서 점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쫙! 보셨죠? 날라서 도착해요. 화면이 없어졌다가 저기서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닌 실제로 가는 게 다 보여요. 날아가서 빠르게 날아가죠. 네, 이런 식으로. 자, 요것도 텔레포트의 한 방식입니다. 한번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릴 로코모션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 이동하는 거. 여기 있죠.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멀미가 난다고 해요. 약간씩이라도 있어요, 처음에 하시면. 근데 이것도 이동하는 거예요. 이건 텔레포트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동을 해서 멈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멀미 유발을 안 해요. 왜냐? 제가 처음에 VR 멀미에 대해서 정의 내려드린 것하고 같이 이게 기존의 뇌가 경험했던 거, 사람이 살면서 그거에 대비해서 뇌가 이제 자동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게 걷는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분을 알거든요.
그래서 인지부조화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날라서 가는 거는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걷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뇌는. 그래서 멀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자동차가 급하게 가다가 급브레이크 밟았어. 근데 지금은 멀미 안 나지만 요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게 있어요. 레이싱 게임 멀미 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같은 방식인데 레이싱은 멀미가 나고 이거는 멀미가 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뇌가 기존에 학습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신기하죠? 예, 상세히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거에 멀미를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 및 다수의 사람들을 지켜본 바에 따르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바로 플라이트 포인트, 그러니까 날아서 이동하는 텔레포트 방식 7-1번 소개해드린 거예요. 자, 6번째 점프 착지입니다. 자, 일단 점프를 다루기 전에 착지 부분을 먼저 다루려고 준비를 했어요. 자, 착지도 그러니까 착지는 한 가지 종류가 있죠. 자, 보시면은 마블이에요. 마블 게임. 이 게임은 착지에서 페이드 아웃 인 방식을 채용을 했어요. 물론 옵션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끌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이 개발사는 그러니까 멀미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정말로 요런 거 잘 없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착지. 자, 떨어졌죠. 화면이 꺼내지고 밝아지는 거, 이게 이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고 여러가지 뭐 게임사에서도 쓰고 뭐 그냥 되게 보편적인 거예요. 특히 영화나 유튜브에서도 많이 쓰죠. 화면 전환 방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그러니까 어두워지고 밝아지는 거. 이게 떨어질 때 시각을 강제적으로 좀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텔레포트처럼 포인트 투 포인트를 하는 게 아니라 어두워지다가 다시 밝아지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면 시야를 차단함으로써 내가 인지를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질 때 멀미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 못 느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게 편한 옵션을 제공을 한 거죠. 이게 옵션이 어디 있냐면은 보자. 마블 같은 경우는 설정에 간편 모드라고 있어요. 이게 최소로 하면은 방금처럼 이렇게 필요한 곳, 멀미가 일어날 것 같은 곳은 저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고, 끄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게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멀미가 나고, 간편 모드를 최대로 켜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화면을 다 차단을 해요. 아이고. 자, 이게 최대예요. 화면을 그냥 다 차단했죠. 게임을 이거는 참 뭐랄까, 게임은 정말 하고 싶은데 난 진짜 뭘 해도 멀미가 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모드예요. 이런 모드까지 지원을 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점프 착지에서는 이 착지 부분에 이런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6번째에서 점프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점프 멀미의 최고봉. 정말 이 게임보다 점프에 대해서 많은 고찰을 한 게임 개발사는 없을 거예요. 바로 세이렌토입니다. 세이렌토. 자, 이거 보시면은 점프가 어마어마해요. 이 게임은. 자, 이게 점프 하는 건데 진짜로 점프 뛰죠. 이렇게 이러면 살짝씩 멀미가 와요. 물론 높이 뛸 때는 잘 못 느껴요.
근데 착지할 때는 뭔가 약간 부조화를 느끼거든요. 이 또한 뇌가 이제 경험한 거에 바탕으로 인해서 멀미를 느끼는 겁니다. 둘 다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어지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이 게임 모르시는 분들 이거 보면 좀 기절할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게임이에요, 정말. 이 점프 하나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 벽타기. 자, 벽 치고. 벽 치면서 달리고. 2단 점프. 야, 엄청나죠? 점프로 먹고 사는 게임이에요. 거기다가 스킬 하나 더 추가했어. 이렇게 점프 뛰어서 앉으면 가속도가 딱 붙어요. 미끄러져. 보이시죠? 자, 뒤에 보면 이렇게 불꽃까지. 야, 어마어마한 게임이에요. 오늘은 뭐 게임 설명 드리려고 온 건 아니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점프도 상당히 멀미를 유발을 해요. 근데 왜 이게 6위밖에 안 되냐? 왜 6번째냐? 대부분의 게임은 점프 채용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보세요. 점프를 채용한 게임이 거의 없어요. 멀미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뭐 여러가지 PC게임도 점프가 없는 게 상당히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프에 대해서는 멀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6번째, 점프 및 착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게임 꼭 해보세요. 자, 5번째, 5위 비행 탑승입니다. 비행 탑승. 왜 비행 탑승을 따로 골라냈냐 하면은 이게 차량 탑승하고 어떻게 보면은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틀려요. 비행 탑승과 차량 탑승은 엄연히 틀립니다. 자, 보시면은 정신없죠? 우주공간이에요. 우주공간. 이 게임은 이브 발키리입니다. 자, 정신없어요. 야, 이게 뭐 우주공간이기 때문에 360도 뭐 앞뒤라는 개념이 없어요. 사실 기체도 이렇게 돌아가고. 정신없죠? 이렇게 가속도 하고. 상당히 할 게 많은 게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게임입니다. 고난이도. 자, 이 게임이 왜 멀미가 없냐, 왜 5위밖에 안 되냐? 딱 한 개예요. 딱 한 개.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행기 이렇게 조종해보신 분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멀미가 잘 없어요. 근데 이제 멀미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요거예요. 요거 화면 돌리는 거. 요런 거에서 이제 멀미가 좀 오는 사람도 있고, 단지 직진을 한다거나 하는 거에서는 당연히 멀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게 뇌가 경험을 못 해본 게 가장 크기도 하지만, 보시면은 이 가속도를 원래 느끼려고 하면은 주변에 지형지물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주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리고 이 크기가 너무 거대해서 이게 내가 알 수가 없어. 이게 내가 무슨 5km로 가고 있는 건지 100km의 속도인 건지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멀미를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 탑승은 5위로 선정했어요. 자, 4번째 4위입니다. 차량 탑승 또는 이동체 탑승이라고 할게요. 모든 걸 타는 거는 다 4위입니다. 4위. 자, 이 게임은 프로젝트 카스 레이싱 게임이에요. 제가 이 게임하고 그 유로트럭만 해봤는데
이상하게 이 게임은 멀미가 정말 한 개도 없어요. 예전에 레이싱 휠을 갖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휠을 처분해서 휠이 없기 때문에 키보드로만 해볼게요. 야, 진짜 이 게임 너무 유명한 게임이죠. 어렵기도 하고 그만큼. 이렇게 가면 이제 후드로 바뀌겠지 이제. 키보드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려고. Okay, you've got a warning for the race director. 오랜만에 해도 정말 어마어마하네 이 Respect the 게임. track limits, keep between the white lines. 이런 거 보면은 휠 사서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엄청 들어요. 근데 저는 원래도 스포츠나 레이싱 종류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VR 사고 나서 정말 제일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휠이 있어야 됩니다. 키보드로 하는 레이싱은 그냥 노잼. 아무 재미가 없어. 자, 이런 식으로 레이싱에 멀미 박아볼까 한번? 자, 왜 박았냐? 요거 받고 나서 오바이트 쏠리셨다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원래 좀 타고난 체질이 가장 중요하긴 해요. 살아온 환경이나 뭐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응도도 있고. 근데 이렇게 박았을 때가 뭐냐면 급작을 했을 때예요. 이게 레이싱 게임 중에서도 프로젝트 카스 같은 경우는 뭐 200km, 300km를 달리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 속도를 평상시에 경험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저도 자동차를 운전하지만 기껏해야 100km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운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갈 때는 사실 잘 몰라. 이게 지형지물이 움직이는 걸로 속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멀리 봐서는 그냥 가는가 보다 이 정도 생각하는데 박았을 때가 뭐냐면 바로 브레이크. 이때 멈춰야 되거든. 땅! 뇌는 정지했다고 생각하는데 몸은 그냥 똑같거든. 사실 브레이크를 밟으면 몸이 앞으로 쏠리잖아요. 근데 뇌는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데 몸이 안 쏠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받고 이제 뺑뺑을 도는 순간 어마어마한 멀미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희한해요. 근데 반대로 유로트럭 있죠, 유로트럭. 정말 극사실주의 레이싱 게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배달? 물류? 극사실주의 잡시모니터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거 할 때는 어느 때 제가 멀미를 좀 느꼈냐면, 물론 그게 그래픽이 안 좋아서 멀미를 조금 느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고속도로 열심히 막 가다가 톨게이트다, 돈 내야지. 돈 내야 되니까 멈춰야 되잖아요. 자, 톨게이트다, 스톱. 이렇게 정지를 하는데 멀미가 나더라고. 왜냐, 이때도 똑같이 몸이 앞으로 쏠릴 거를 뇌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몸이 안 쏠리다 보니까 멀미가 확 옵니다. 근데 같은 상황을 프로젝트 카스에서 연출을 해봐도 안 나요. 그게 이제 이 레이싱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뇌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싱 게임을 4위에 올렸습니다. 너무 재밌다.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최고다, 최고. 와, 정말 어려운 게임이에요. 이것도 일반인들이 한두 시간 정도는 해야 조금 완주 그냥저냥 할 정도 되는 게임이죠. 자, 아무튼 4위 레이싱 게임 차량 탑승. 자, 세 번째, 지형지물 이동. 자, 이게 3위에 올랐어요. 굉장히 어지러운 편에 속하죠. 대부분 3인칭 게임에서 발생을 해요. 이게 느껴보지 못한 멀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형지물이 움직일 일은 없잖아요, 사실. 대부분 내가 움직이는 게 VR의 1인칭, 거의 모든 게임이기 때문에. 특히 이 럭키스테이르라는 게임은 특히나 심해요. 이게 이 지형지물 멀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대표적인 게임이기도 하죠.
자, 이 게임은 보시면은 땅이 같이 움직여요. 이래서 마치 로코모션하고 좀 비슷해요. 내가 움직이는, 내가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로코모션. 왜냐? 그건 이제 내가 가는데 안 간다고 느끼는 거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나는 얘만 보냈는데 땅이 막 같이 움직여. 내가 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자, 보세요. 1인칭이라고 보고. 자, 내가 1인칭이야. 1인칭 럭키스테일 게임이야. 자, 앞으로 가자! 자, 로코모션하고 비슷하죠? 근데 멀리 보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지형지물이 움직이는 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얘를 보고 있으니까 땅이 움직이는 게 확확 보이잖아요. 그러면 시선이 계속 땅을 따라가면서 이 느낌이 납니다. 어떤 느낌? 멀미의 느낌. 자, 이래서 이 3인칭 게임, 지형지물에 대한 멀미를 느끼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또 위아래로도 돼. 어떻게 보면 이게 점프, 착지 멀미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요. 좀 신기하죠? 자, 아하, 야. 자, 요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3위에 올랐습니다. 자, 두 번째 2위입니다. 바로 우주 유형. 아, 이거 저는 사실 이 우주 유형을 1위로 꼽고 싶었어요. 1위로. 왜냐면은 저는 이거 처음에 했을 때 멀미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지금은 좀 괜찮은데 이게 아마 지형지물이 가까이 있는데 막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그런 걸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우, 일단 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영어를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사람들이 신기하게 그 전에 이 게임은 에코예요. 에코 VR. I don't know if that's right. I don't know Korean. 하이. 아이고. I think 감사합니다 is hi, right?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Thank you. Do it something. 아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을 거시면 어떡하자는 거야. 바이바이. 바이바이. Bye. 아우, 창피해. 들어가자. 네, 한국 사람이 오지 좀 마세요. 좀 설명 좀 Good 하게. afternoon. 자, 일단 설명할게요. 자, 왜 우주 유형을 Konnichiwa. 2위로 꼽았냐? I know Japanese. A little. 아, 이게 물론 우주 유형 자체라는 거를 Does konnichiwa mean good afternoon? 좀 가보세요 좀. 아유, 참 정말. 어우 씨. 아우, 여기 사람 많은데. 자, 그냥 설명할게요. 자, 우주 유형이 체험을 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멀미가 나는 거는 이게 지형지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게임의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런 물체를 잡고 이렇게 흔들 때는 뇌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런 경험은 다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I don't know. I'm 근데 몸이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뇌가 이제 인지부조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VR 멀미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게 또 날아다니는 건데 느낌이 좀 오묘해. 네, 오묘해요. 근데 그냥 날아다니면 저는 크게 멀미를 느끼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정말로 우주 유형은 멀미 느끼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땅에 발이 붙어있기 때문에 아유,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날아다니고 있지만 You have boosters on. 발이 붙어있어. 어떻게 보면 점프랑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멀미가 발생을 합니다. Pressing the button in. 자, 저는 이거 2위로 당당하게 뽑았어요.
자, 대망의 1위입니다. 첫 번째, 모든 분들이 멀미를 느끼는 로코모션. 바로 직접 이동. 자, 이 게임은 컨트랙터스예요. 컨트랙터스. 요즘에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하니까 이것도 방이 좀 잘 안 잡히더라고요. 아무래도 FPS 중에서는 파블로가 좀 유저는 많은 것 같아요. 좀 간단하고 금방금방 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오디오 싸움이다 보니까 좀 잘 안 하는 것 같고. 아무튼 자, 로코모션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좀 덜한 거. 바로, 로코모션 중에서 핸드 방향 이동. 자, 손 방향 이동이에요. 오큘러스나 이런 다른 기계 보시면 조이스틱으로 이동하잖아요, 로코모션이. 근데, 분명히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한쪽 조이스틱을 써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앞으로 가죠. 자, 조이스틱으로 앞으로 가요. 뒤로 가고. 한번 오른쪽 봐볼게요. 앞으로 가면서. 자, 오른쪽 봐주면 돼요. 이게 바로 핸드 방향 이동이에요. 내가 손으로 지정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움직이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핸드 방향 이동. 요거는 로코모션 중에서도 멀미가 좀 덜 납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멀미 나는 게 있어요. 유일하게. 보시면 바로 헤드 방향 이동인데, 컨트랙터스에도 옵션이 있어요. HMD 포워드. 자, 이게 헤드 방향이죠. 헤드 정면. 이걸 키면은, 자,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스틱으로. 앞으로 가는 게 스틱이 앞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있는 헤드의 정면이 앞인 거예요. 자, 앞으로 가면서 오른쪽을 봐볼게요. 자, 이렇게 가죠. 내가 보는 쪽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시선이. 이러면은 약간씩 인지부조화가 발생을 해요. 저는. 제 기준입니다. 저는 참고로 멀미가 99.9% 없어요. 어떤 걸 해도. 유일하게 방금 한 헤드 방향으로 하면은 지금은 크게 못 느끼는데 1시간 정도 하다 보면 좀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좀 부조화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면은 난 분명히 손으로 앞으로 가라고 했거든. 나 앞으로 가면서 총 쏘면서 오른쪽 한 번만 보고 싶은데 뇌는 분명히 앞으로 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 그러니까 이게 저의 경험하고 상반되는 거예요. 저의 경험하고. 그래서 저는 이 방향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어머? 깜짝이야. 이건 저예요, 저.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 방향, 로코모션, 그 다음에 헤드 방향, 로코모션. 이게 거의 최고죠, 최고. 헤드 방향 로코모션이. 자, 여기까지 해서 VR 종류의 7가지. 그리고 난이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게임을 하시거나 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선택을 해서 자신한테 맞는 게임을 하시면 좀 멀미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멀미의 첫 번째는 일단은 모든 조건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90프레임이 넘어야 되고 90프레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끊기는 게 조금씩 느껴집니다. 그럼 당연히 뇌가 인지부조화를 일으키겠죠. 그게 축적이 돼요. 프레임이 낮아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고사양이 필요하다는 거. 또한 그래픽이 너무 후지면은 안 된다는 거. 그것도 인지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조금씩 피로도가 축적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개인차. 개인차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차를 극복을 하려면 열심히 하시다 보면 됩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뇌가 알고 있는 머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하고의 그 상반되는 부조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뇌한테 조금씩 알려주는 거예요. 몸소 체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몸은 원래 가만히 있어도 되는구나 라고. 그래서 적응을 하게 되고 멀미가 조금씩 해소가 되는 거예요. 시작점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멀미가 아예 없으신 분, 시작부터 어마어마하게 있으신 분, 어떤 분은 차량 탑승할 때만 멀미를 느끼시는 분, 다양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멀미가 없어지는 날이 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엔 좀 특별한
이 VR 멀미에 대해서 좀 영상을 찍어봤는데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은 여기까지.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